안녕하세요. 세네탈출입니다. 어저께 제가 그 얘기를 드리면서 아버지 부시랑 아들 부시를 헷갈려 갖고 재선에 실패한 거는 아버지 부시였습니다. 아들 부시는 그렇죠. 재선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요새 미천이 다 떨어져 가서 부정확한 얘기를 막 주워 섬기네요. 아무튼 간에 부시 여기 온 거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이게 완전히 트럼프 말하자면 뭐 먹이려고 왔다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부시가 해서 폭망했거든요. 정치적으로 완전히 입지를 상실했고 부시 가문이 부시 왕조가 그 부시 왕조라고 부릅니다. 미국선 부시 다이너스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석유값이 하향 조정돼서 안정화되니까 요새 이란이 저 지경인데도 뭐 60달러 후반대 뭐 이 정도니까 이제 그 석유 유정을 텍사스에서 운영하는 부시 가문으로서는 거의 뭐 수입이 없는 처량한 상태죠. 그래서 아마 노구를 이끌고 좀 수입 좀 만들어 볼까 오신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연락 주시면 체제비 정도는 십시일반으로 걷어서 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체제비를 완주할 수 있다. 뭐 우리 그 정도는 하는 거죠. 자, 그건 그렇고 이 문재인이 이 서유럽에서 제일 권위 있는 신문 중에 하나인 알게마이네 사이퉁, 그러니까 FAZ라고 씁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발행되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너 사이퉁이라는 신문에 지난 5월 4일 날 무려 독일어로 기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기고했다라고 청와대 그 사이트에 실었습니다. 근데 청와대 사이트에 실린 얘기하고 독일어로 기고된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문재인에게 말합니다. 사기치지 마세요. 좀 세게 말하면 문재인 사기치지 마. 오늘 어떤 헛소리를 기고했는지 흉측한 소리를 기고했습니다. 그 하나씩 경기대 조성환 교수님을 모시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그 기고문의 제목 자체가 저는 마음에 안 들어. 기고문의 제목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그러니까 단순함의 아니요, 보통 사람의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이 될 수는 있어요. 보통 사람의 위대함인데 그 보통 사람이라는 게 거기 심플이에요. 아인파하 뭐 이런 예, 그런 심플이란 단어이기 때문에 이게 예. 원래는 그 저기 어디야 그 루터 예. 그 저기 종교개혁한 16세기에 예. 그 저기 종교개혁한 루터 그렇죠. 루터. 죽을 뻔한 사람 예. 그 루터보다 100년 전에 예. 그 체코 프라하 신학대학이 굉장히 좋은 신학대학인데 그렇죠. 예. 거기에 후스가 예. 그 100년 전 15세기 초에 그렇죠. 예. 그 면제부 판매 반대하다가 반대하다가 너 그거 반대하지 마. 그럼 살려줄게 했는데 그거를 끝까지 반대해서 불에 타서 죽어요. 숨겨놨구나. 네, 근데 불에 타서 죽는데 화약 말뚝에 매달아 놓고 이놈들이 이제 후스를 고생을 시키려고 예. 젖은 장작 비슷한 장작을 그러니까 불이 잘 안 타게 쌓았어요. 쌓았어요. 보통 그래 놓으니까 차라리 불길이 확 타서 한꺼번에 죽으면 빨리 죽는데 예. 밑에서 불은 지글지글하고 매운 연기는 나는데 이제 몸부림을 치게 되잖아요. 이거 십자가의 못질이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 배운 거 없는 예. 그 초라한 할머니가 예. 그 장작더미 쌓인데 예. 그걸 밑을 이렇게 헤집어 갖고 헤집어서 불길이 잘 붙게 해줬어요. 빨리라도 숨져라 이거지. 그렇게 매달려서 묶여 갖고 있는 후스가 그때 이렇게 꽁꽁 묶인 후스가 마지막 남긴 말이 상타 심플리타스. 그러니까 이 단순하고 소박한 것이야말로 성스럽구나. 그렇죠. 이 말을 하려면 불의와 거짓에 대해서 진실과 생명을 옹유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감히 그거를 생거짓말로 가득한 악마 같은 소리에다가 제목으로 다른 것부터 난 기분이 나빠. 그렇죠. 아니 그 내용 자체가 네. 그러니까 표현은 완전히 속삭이듯이 연출하듯이 수사하듯이 뭐 사마천도 나오고 그러니까 한글 보내는 그러게 뭐존 디 나오고 뭐 하여튼 현란해요. 근데 그 안쪽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의 그 내용을 보면은 그야말로 가장 본질적인 요소를 비틀고 왜곡하고 해서 그냥 가랑비 어쩌듯이 악마의 생각에 옷을 젖게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그 글이 어떻게 시작하죠? 처음에 뭘로 시작하죠? 다시 광주로. 다시 광주로.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광주팔이네 또.
5.18. 그렇죠. 이제 뭐 5.18을 5.18이네. 염두에 두고 5.18이에요. 5.18 얘기하지. 그렇죠. 그게 이제 광주를 뭐라고 표현해 그 사람은? 국가의 폭력에 대한 폭로다. 국가의 폭력에 대한 시민의 자제력과 시민의 희생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광주는 전적으로 시민은 순수하고 선하고 질서정연했다. 질서정연하고 그런 자제력이다. 식으로 표현을 했죠. 표현했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광주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이 있잖아. 많죠. 한 5개만 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뭐 항쟁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일사불란하게 무기고가 습격됐습니다. 40개 정도 되죠? 예. 그것도 뭐 포장으로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아니. 사실 비포장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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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광주 안에만 있는 무게고가 아니라 전남 전역에 하순, 나주 뭐 이런 데인데 인근에 걸려 있는데 되게 지금 그때 비포장을 해서 1시간 내에 뭐 40분, 50분 뭐 이야기가 있는데 싱크를 했죠. 동기화. 거의 동기화된 방식으로 습격이 되고 탈취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시민들의 자제력 이해가 안 되는 순수하고 선량한 시민들의 생태냐 이거지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누군가가 이걸 주도면밀하게 코디를 했어요. 네. 누군가가 왜 그러냐면 그 광주 인근의 비포장도로로 한 50km 이동하려면 네. 그 당시엔 2시간 걸립니다. 그렇죠. 네. 아무리 빨라도 네. 비포장도로는 그 당시 기사들 말로는 대꾸복구라 네, 그래요. 그렇죠. 그 저기 이렇게 비가 와갖고 움푹움푹 파인데 그렇죠. 네. 그런 데들이 있어갖고 한 20km, 25km밖에 못 달리거든요. 아무리 그렇죠. 밟아도. 아무리 밟아도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가까운 데는 30분 걸려, 먼 데는 2시간 반 걸려. 근데 이게 실제로 땅 하고 벌어진 일은 거의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이고 그러면 운반에 오는데 40분, 50분 걸렸다는 그러면은 광주로.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주도 면밀한 그런 계획 집단이 있어서 그러니까 계획과 실행 집단이 있었던 실행 거예요. 집단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거리 다 계산하고 너는 먼 데 있으니까 1시간 반 전에 출발. 그렇죠. 너는 가까이 있으니까 지금 출발. 이렇게 해서 그걸 다 맞춰가지고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렇죠. 예. 뭐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건. 그런데 재밌는 건 아유 뭐 광주가 그렇게 좋다며 그러면 유공자 중에 내가 그 일을 했다라고 나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없어 지금도. 없어요. 그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무장봉기인데 armed uprising이에요. 영어로. 내가 왜냐면 이거를 그 잘못하면 또 뭐 명예훼손했다고 할까봐 armed uprising은 이거는 가치가 또 좋다 나쁘다 폭동이라든지 무장봉기는 그 단어 자체에는 정치학에선 가치 판단이 없어요. 없어요. 예. 그냥 양상을 표현한 거. 양상, 뭐 사태의 형태. 형태를 표현한 정치학의 과학적 용어예요. 소위 말하면 기술 언어입니다. 기술 언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장봉기인데 그러면 이거를 무장을 지휘한 사람이 아직도 이거 내가 했어라고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내가 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고 일부 지금 유공자를 자처한 이해찬 지금 대표가 있죠. 그 이외에 다른 사람인데 김대중 이해찬은 바로 잡혀 들어가서 광주 솔직히 말하면 광주 항쟁과는 관계가 없죠. 근데 관계 정계관이요. 근데 이제 광주 말하자면 뭐 항쟁인지 뭔지 뭐 김대중 광주 사태인지 내란 음모 사건에 20몇 명이 지금 뭐 유공자로 들어 있다라고 하고 하는 그 심재철 그 의원의 그 추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해찬 씨는 나는 광주 유공자다. 말하자면 지금 뭐 4,000여 명인지 5,000여 명인지 모르는. 아니 근데 나는 광주 유공자를 만약에 주장하고 광주를 이렇게 신성하게 주장하려면 문재인 보고 내가 권하고 싶은 말에 첫 마디를 뭘 해야 되냐면 광주는 김대중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해야죠. 왜냐하면 그때 플래카드가 전부 김대중 석방하라였거든. 그렇죠. 그리고 김대중 본인이 나 그것 때문에 집에 테레비 깰 뻔했다니까. 나는 그때는 이제 80년대 후반에 내가 완전히 색깔이 새빨간 놈이었잖아. 그렇죠. 근데 80년대 한 85년경에 테레비를 보는데 김대중이 TV에 나와갖고 질질 짜면서 광주는 저를 위해서 일어난 것이었는데 하면서 내가 그래서 난 색깔이 빨가니까 집어 던지면서 저 개땡땡 광주가 너를 위해서 일어났냐? 그래서 테레비 바로 1cm 옆에 맞아서 안 깨졌어요. 내가 그날 테레비 깨졌으면 집에서 쫓겨났어 마누라한테.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얼마나 행운의 날이었어. 공개된 가장 중요한 말하자면 어떤 경우는 자백, 어떤 경우에는 뭐 진실의 어떤 그 자백 이런 것들 다 있는데
그게 신성화가 되고 있어요. 신성화돼 있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맞아요. 왜냐하면은 질서정연하고 순수하고 이런 시민들이 국가 폭토에 저항을 했다. 그래서 죽음으로 희생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민주화의 운동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럼 무장을 40개 무기고를 그러니까. 일순간에 털은 그러한 그 아주 전략성, 군사성을 가진 시민이니까 이게 순수하고 선량한 시민이 아니에요. 그 시민이라면.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 차라리 북한 애들이었다라 그러면 오케이. 광주 사람들은 선량하고 선량하고 질서정연했는데 북한 애들이 와서 불질러서 이상하게 됐다. 그것도 증명되지 이러면 않는 거고. 이렇게 스토리를 짜면 오히려 광주 시민은 선량하고 질서정연해라고 인정할 수가 있어. 근데 그게 만약에 시민이었다라 그런다면 시민이 주도했다. 야, 굉장히 악랄하고 굉장히 지능적인 군사성을 갖고 있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분해야 될 게 이걸 국가 폭력에 대한 시민의 항거 혹은 저항이었다라고 그거 평화적이고 질서정연하게. 절대 평화적이지 않지. 어떻게 무기고가 습격이 되고 그 다음에 집결이 되어서 마지막 그 폭력 사태를 하는 중요한 기반이 됐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누구에게나 다 알려진 팩트예요. 그러니까 동시다발, 네. 일사불란 수십 개 무기고의 습격. 이것이 광주가 과연 순수하기만 한 그러니까 순수한 측면이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선하기만 한 질서정연하기만 한 그런 종류의 항쟁 내지 봉기였냐? 아니다 이거는. 그건 아니다. 그게 첫 번째 의문. 두 번째 의문이 지금 방 말씀하신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전남대 조선대 일수대 학생들 이제 서울에서 이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데모를 했는데 무기고가 탈취한 무기가 오고 이러면서 급속히 강경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강경파들이 말하자면은 도청에다가 도청 그다음에 MBC 사수 사수지 사수. 그러면서 이제 도청 사수가 사수 되고 강경 노선으로 돌죠. 그래가지고 일종의 내부적인 이 폭력의 전선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시 할게요. 지금 문재인 스토리에 의하면 광주는 순수하기만 한 선량하기만 한 질서정연하기만 한 그런 민초의 한 거였다는데 그랬더라면 5월 21일 그때 무기를 내려놨어야 돼요. 그렇죠. 그때 이 수습위가 만들어졌잖아. 그렇죠. 명록은 조비오 이런 온건한 어른들 네. 중심으로 네. 수습위가 만들어져서 이제 무기 걷어서 내려놓고 그 다음에 퉁치는 걸로 하자. 그렇죠. 전두환 정부랑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도청 집회가 열려요. 그 22일인가 23일이야.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그래서 그때 강경 사수 노선으로 바뀌는데 이 도청 집회에 그때 올라와서 그거 아마 자료가 어디 지금은 인터넷 시대라 남을 텐데 그 어디 보안사나 이런 데 있을 거예요 지금도. 울면서 우리 딸이 우리 며느리가 뭐 임신 몇 개월인데 배에 촉을 맞고 배가 갈라지고 유방이 잘리고 그런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울고 짖던 아주머니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없어. 아직도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 물론 유공자가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차단돼 있으니까. 아니 그거 겁날 거 없잖아. 내가 그때 도청 집회에 나가서 그렇게 연설함으로써 광주를 비겁하게 중간에 총 내려놓게 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항쟁으로 가는데 내가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마지막에 다이너마이트를 다 연결시켜서 그거 이제 마지막 사수고. 사수고.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몰고 간. 그 누가 그랬느냐고. 그 도청 집회 앞에서 선동을 했던 좋은 의미에 이거 나쁜 선동 연설을 했던 그 아주머니들의 정체가 지금도 안 밝혀져 있어 일반인들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만약에 당당한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지금 나오세요. 이렇게 의심받지 말고. 그래서 국회에서 해야 되는 그럼 그 연설 내용이 사실과 다른 데가 많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유방이 잘렸다, 배가 갈렸다. 그러니까 그때는요. 그때는 그 광주 사람들한테 극도의 공포와 원초적인 분노. 원초적인 분노가 막 불질러질 때거든. 그러니까 제가
조갑재 선생님 뭐 나 그때 광주 있었다 그러는데 조갑재 선생님도 이 자리에서 당시에 광주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가이드 하신 분을 한번 공표를 해주셔야 돼요. 맞아. 왜 그러냐면 그때 광주 사람들이 무슨 생각? 제 광주 초기에 광주 있었다니까. 아 그래요? 그 뭐 이러냐면 그 5월 16일이 제가 신검 받으러 간 날이에요. 근데 제가 광주에 신검을 그때는 호적이 있잖아. 본적이 그렇죠. 있다가 가서 번적지에 했죠. 간다고. 그래서 초기에 거기 있다가 상황이 심상치 않아 가지고 한 20일경 19일 20일경에 순천으로 튀었어요. 튀었어요. 순천에 그때 아시는 분이 판사였어.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숨어서 살았다고 순천서. 그 초여름을. 근데 그때 광주 처음에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냐면 경상도 것들이 뭐 광주 사람 씨를 말리러 왔다라는 그 괴 루머가 돌아서 그렇죠. 예를 들면 경상도 번호판을 달고 광주 기사가 차를 들어가면 맞아. 맞아 그러니까 폭행당하고 차가 불타고 그랬다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조갑재 선생은 젊었을 때 좀 이렇게 좀 한 건 하게 생긴 분 아니요. 이렇게 딱 사각 턱진 얼굴에 머리도 뻗세잖아. 키도 크고. 그러니까 딱 경상한 말 쓰고. 경상도 말. 그럼 사람들이 딱 보면 광주 사람 씨 말리러 온 경상도 것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서 돌아가실 상황이 여러 번 있었을 거라고 혼자서 취재하고 돌아다녔으면 그럼 누군가 현지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가이드를 하고 다녔다고요. 네. 그 누가 누구냐 이거지. 그리고 조갑재 선생 거 밝혀주세요. 그리고 또 뭐 추가적으로 다 알려진 누구나 다 알고 하는 교도소 습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두 가지 의문이 첫째가 동시다발 일사불란 수십 개 무기고 습격. 두 번째가 정체불명자들에 의한 현재까지는 정체불명이에요. 선동연설, 거짓 선동연설에 의해서 강경 노선으로 돌았던 거 도청 집회에서.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금 말씀하시는 교도소 습격. 그죠. 이게 어떤 문제? 한 번 했어요, 교도소 습격. 문재인이가 이 광주를 네. 국가의 폭력에 대한 순수한 시민들의 저항이라고 했는데 네. 이거는 예외적으로 이게 과연 국가의 폭력인가 아니면은 국가의 본질적인 소위 국민들의 보호와 그다음에 그 질서를 책임을 져야 될 국가의 본연적인 책무에 해당하는 기관들이 말하자면 습격을 당하거나 혹은 무기가 탈취를 당하거나 경찰의 무기가 가빈이 탈취를 당하거나 이게 어떻게 국가가 먼저 폭력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질서 진압을 위해서 초기 계엄이 전국화가 되면서 군이 투입이 된 건 사실이지만. 잠깐만 이때 한 말이 있어요. 지금 사람들은 요새는 대규모 집회가 붙어도 유혈 사태가 안 나요. 왜냐하면 전경이 그게 휴먼 바리케이트야. 그렇죠. 휴먼 버퍼야. 전경이 몸빵을 해준다고요. 그래서 집회가 컨트롤 된다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80대 중반까지는 전경이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전경으로 소집이 되면 징집이 되면 시내에서 의경으로 근무하는 게 아니라 전경 의견으로 근무하는 게 아니라 전투경찰로 해안초소에 가서 근무를 해요. 해안초소. 전투경찰 진짜 전투부대예요. 전투부대고. 그러니까 시위 진압은 누가 나오냐면 직업 경찰관들이 헬멧 뒤집어 쓰고 나와요. 그렇죠. 거기 나이 50 먹은 아저씨들부터. 그러니까 시위가 대규모화되면 경찰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먼저 튀었잖아요. 네, 경찰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막는 그 휴먼 버퍼, 휴먼 바리케이트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 어린여릿해서 젊은 애들이 쫙 그냥 방패 들고 별 무장 안 하고 서 있으면 그걸 깔아 죽일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렇게 버퍼가 된다고요. 그래서 서로 피를 덜 흘려. 양쪽 다 결국은 개고생을 하지만 젊은 친구들이. 근데 80년대 중후반까지는 전경을 그렇게 투입을 못했다니까. 없었어. 시위 진압 전경, 그러니까 소집된 젊은이들이 없었다. 그러면 나의 듬직한 직업 경찰들이 헬멧 뒤집어 쓰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는 집회를 못 막아. 그러니까 군이 막는다고. 그럼 군은 훈련이 팔팔하게 돼 있으니까 특히 이제 그건 특히 팔팔한 저걸 보냈잖아. 공수를. 특전단을 보냈죠. 그러니까 처음에 되게 엉켜버린 사건이죠. 그렇죠. 뭐 그런데 어쨌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선
평온한 시위나 예. 이런 게 아니라 화염병이 왔다 갔다 하고 뭐 하고 해서 어쨌든 간에 저항의 수단이나 방식이 굉장히 그 봉기나 항쟁의 그 폭력적인 화염병은 처음에 등장 안 했을 처음 거예요. 아니고 안 했어. 안 소위 했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70년대 그 짱돌이라고 얘기를 하죠. 짱돌이죠. 짱돌이고 오빠도 단지 나오기도 하고. 그 루머가 경상도 것들이 뭐. 찔러 저기 씨를 말리러 왔다 대검으로 막 찔러 죽이고 있다 이런 악성 루머가 누군가에서 대대적으로 살포가 그러니까 돼서 미스터리가 많아요. 극도로 분노한 사람들이 그 저기 뭐야 그 뭐죠 그 광주의 광주천 금남로 옆에 광주천에다가 그 저기 뭐야 그 저기 공수부대 몰아넣고 쫓아가서 결국 때려 죽이고 이런 일이 있었다. 있었죠. 초기에. 초기에. 초기에 그런 뭐 근데 전체 양쪽 희생자라 그래봐야 그때는 뭐 1, 20명 선이에요. 그렇죠. 무기 들기 전 1, 20명도 안 돼. 안 됐어요. 초기에는. 근데 그게 막 부풀려서 막 그 대검으로 어떻게 배가 갈라지냐고요. 대검은 찌르기용인데 그렇죠. 대검으로 임산부 배를 갈라 죽이고 무슨 유방을 두부 썰어 죽이고 이런 지금 다시 말하기도 아니 그 저기 요새 그 노래 안 부르지 5월가 부를 거잖아. 금남로에 뿌려진 뭐 PPP 하면서 두부처럼 잘리어진 어여쁜 너의 젖가슴. 요새는 이제 다 거짓말인 줄 아니까 이제 그 노래 없숙 들어갔지. 그 노래 언제까지 불렀나? DJ 때까지 불렀어. 그리고 또 하나 다 알고 있지만은 알고 있으면서도 이야기를 안 하고 규명을 안 하는 게 144분이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아니 거의 200명 가까이 되죠. 그 중에 3분의 2가 카빈총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망 그것도 가빈총도 등 뒤가 또 많아. 말하자면은 이 대치를 해서 앞에서 한 게 아니고 뒤에서 쏘았다는. 근데 일단 그 당시는 경찰은 발표를 안 했고 네. 군이 발표를 했는데 네. 군은 16이거든, M16이거든. 그럼 카빈 총상으로 죽은 사람은 뭐냐는 그러니까 거야. 탈취된 경찰에서 그 당시에 이제 경찰 말하자면은 그 무기가 말하자면 카빈총이고 또 관리가 돼 있는데 그게 탈취가 돼서 말하자면은 경찰 무기랑 네. 예비군이 카빈총이었어요. 예비군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3분의 2가 카빈총. 그에 대한 미스터리가 아직 규명이 안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난 현상의 결과에 대해서 판단을 안 하고 있어요. 다 그냥. 그러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오늘 나온 광주에 관한 뭐 상식적 의문이 5가지나 있다. 그러니까 문재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문재인처럼 광주가 순수하기만 하고 선하기만 하고 질서 정연하기만 한 움직임이었냐. 물론 시민들은 순수하고 선하고 질서 정연했을 수가 있어. 일반 시민들은. 그러나 거기에 분명히 다른 흐름이 있다. 그 흐름이 뭐 일부 내부의 폭력적 조직에 의한 거든 아주 음흉한 어떤 내통 세력에 의한 거든 모르겠는데 그 다른 흐름의 5가지의 대표적인 흐름을 꼽으면 광주를 광주로 만든 흐름들이에요. 이게. 그냥 흐름이 아니야. 그렇죠. 격가지가 아니야. 예. 우선 첫째가 일사불란한 동시다발 무기고 습격. 수십 군데에 대한. 두 번째가 그 22일인가 23일 날 그 도청 집회에서 강경노선 선회할 때 도청이 점거가 됐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알아. 이게 명록은 조비오 이런 사람들 온건한 그 사회 지역사회 원로들이 조비오는 신부고 지금 조신부님 돌아가시기 전에 증언하세요. 그래, 그때 맞아요. 어떻게 판 뒤집어졌는지. 근데 이런 분들이 나서서 수습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그렇죠. 총을 걷어서 이제 정리를 하자라고 해서 그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청 집회에서 정체불명이야. 왜 내가 정체불명이라고 그러냐? 어느 데이터에도 내가 이런 연설을 그때 했다라고 주장한 아주머니들이 없고 안 나오잖아. 그럼 정체불명이지. 그래가지고 사실과 어긋난 굉장히 사람 가슴을 쥐어뜯는 선동 연설을 해서 그게 분위기가 확 강경으로 갔다고요. 그러니까 정체불명자들에 의한 거짓 선동 연설. 그다음에 그래서 강경으로 간 거. 그다음에 세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비전형 장기수와 간첩이 디글디글한 그때는 교도소가 지금이랑 위치가 달라요. 광주 바로 외곽. 지금 그 우남 IC 있는데 각하동에 있었어요. 각하동. 예. 각하동 교도소를 3번, 4번 습격을 했다고. 거기서 이제 거기서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양쪽 다. 그 근처에서. 네. 거기 또 그 수습하러 온 군경을 매복해서 사살한 데도 거기고. 그러니까 군인
군인 사상자가 제일 많이 난데도 그 근처일 거예요. 이래서 3번 그러니까 교도소를 둘러싼 공방이 집요하게 벌어졌다. 그러면 비전향 장기수와 간첩과 살인자와 이게 디글디글한 교도소를 깨버리겠다라는 게 이게 순수하기만 한 선하기만 한 질서 정연하기만 한 시민으로서 할 일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무기고가 습격이 되고 그다음에 강경으로 돌아섰고 교도소를 습격을 했다. 그다음에 이제 국가 폭력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는데 국가가 폭력이고 시민은 순수하고 근데 선량 광주는 순수하고 선량하고 질서 정연하기만 한 시민에 의한 것이다라고 표현했죠. 그건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아직까지 지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청소년기에나 흥분할 수 있는 논리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국가가 우리가 문재인 청소년인가? 아니 국가 그러니까 문재인 학생. 그렇게 문재인 생각해요? 학생 뭐 그런 거죠. 문재인 학생 지금 국가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시민의 관계는 안티테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시민으로 이루어진 국가는 시민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를 하고 범죄자에 대한 소위 격리와 보호, 격리와 교화 이게 다 국가의 원천적인 기능 아니에요. 근데 네. 그것이 시민에 의해든 아니면은 선동가에 의해든 습격을 받았어요. 그럼 두 가지 잘못된 선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이 아주 순수하고 자제력이고 평화적이었다라고 하는 가설이 그게 과연 맞는 거냐? 의견 의문이 아까 5개면 3가지 플러스 카빈총 두 번째. 총상자, 그리고 총상 이제 사망자, 뭐, 그다음에 카빈총 등뒤 총 사망자. 그리고 5개 의문이.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계엄군과 이제 저항군이 이제 총성이 왔다 갔다 하고 사망자가 생기고 할 때는 초기에 민주를 반전두환 민주를 주장을 했었던 전남대생 또 뭐 조선대생 또 일부 뭐 시민들끼리 다 달아나고 없었어요. 후반전에는 폭력과 폭력이 서로 교차하는 시점이었어요. 아니 꼭 다 달아나고 없지는 않아요. 많은 부분은 아니 예를 들면 광주 지금 민주화 뭐 이거 얘기하시는 분들이 철저하게 왕따 시켜와서 밟은 분이 있어. 전옥주. 예. 그 사람이 광주 그 도청 진압하는 새벽에 도청 시민 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진입하고 있습니다. 나와서 중계하고 왔던 가도 방송차를 방송. 끝까지 한 사람인데 네. 이분이 인생이 기구해. 그래요? 원래 저기 어디야 서울에서 무용학원 강사예요. 예. 무용가야. 그래가지고 광주 고속버스 터미널에 나와서 서울엔 고속버스를 탈라 그러다가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계엄군이 시민을 개패듯이 패는 걸 보고 열을 받아가지고 마이크를 잡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냥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민초 영웅 여성이야. 그런데 이 양반이 이제 인생이 기구한 게 자기를 취조한 보안사의 장교랑 결혼을 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뭔가 스토리가 안 맞잖아 이게. 스토리가 안 맞으니까 광주 이 운동권 이쪽에서는 이 양반을 완전히 왕따를 시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런 민초도 마지막 순간까지 했다. 그리고 그 도청에서 숨진 사람들이 다 민초들이에요. 뭐 구두닦기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민초들은 다 도망갔다. 이거는 또 안 맞아. 그거 이야기 아니고 처음에 데모를 주장을 했던 대학생들 서울에서 하고 마찬가지로 아니 지금 시청자들이 자꾸 헷갈리니까 서울서 광주에 왔다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니고 처음에 이 말하자면은 1980년 서울의 봄 혹은 전국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계엄령 이전에 이후에요. 이전에 했고 그다음에 5.18 소위 말 5월 17일 전국 계엄이 확대가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서울이나 이런 쪽은 군에 의해서 다 장악이 돼가지고 다 흩어지고 시위대가 그랬는데 전남대나 조선대나 대학생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위를 데모를 계속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요 2가지입니다. 처음에 시작한 거는 전남대 운동권. 그렇죠. 거기 색깔이 진해요. 그 들불야학 거기하고 그 다음에 열혈 김대중 지지자. 예를 들어서 연청 그렇죠. 연청 같은 그 아주 살벌한 그 아주 파워풀한 김대중 지지자 그룹들이 있어요. 그쪽이 초장을 주도했지. 그렇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게 무장으로 치달아 버린 거예요. 치달으니까 이거는 뒤로 빠져버리게 되는 그런 이제 요소가 있고. 안 빠져요.
하여튼 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건 왜 그러냐면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해야 돼요. 정확해야 예, 돼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광주를 무장으로 끌고 갔을 때 마지막까지 그 원칙에 충실했던 유일한 사람은 들불야학을 만들었던 노동운동가 전남대 출신 윤상원입니다. 그래서 윤상원이 시민군 대변인이라는 지위로 그 도청 사수 맨 마지막을 해요. 근데 제가 윤상원에 대해서 인정하는 건 뭐냐면 그 정도 일 저질렀으면 목숨 내놔야지. 그렇죠. 목숨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계엄군이 진입하러 들어올 때 저쪽에서 뭐라고 했냐면 총을 복도로 밀어내고 네. 바닥을 기면서 손을 들고 있어라 이랬다고. 근데 가비총 들고 복도를 걸어 나갔어요. 그래서 사살됐구나. 숨이 깔딱깔딱한 상태에서 그 저기 뭐야 그 윤상원 보디가드들이 윤상원을 커튼을 뜯어서 말아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렇죠. 자기들은 기어서 나가서 살았어. 그 보디가드를 제가 나중에 다 만나서 알게 됐어요. 전머시기, 임머시기, 김머시기 전부 전남대 77학번이에요. 아 그래. 그 제가 술 먹으면 농담을 야 이자들아 보디가드는 죽고 살고 두목만 죽냐 니들이 그러고 보디가드였냐 이러고 제가 짓궂게 놀리곤 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너무 위험한 사고 방식인지 몰라도 그런 종류의 일관성이라도 있으면 나 문재인을 존경해 주겠어.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일 저지르려면 좀 살벌하게 저질러라 차라리. 이따 결혼한 정말 메시지죠. 사기치지 말고. 자, 내가 그래서 또 이제 그 이야기를 너무 깊게 자세하게 하면 시간 많이 가니까. 예. 왜냐하면 이 개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장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거 합니다. 그 지금 촛불 혁명이라고 자신들 주장하는 촛불 사태를 들어서 한 사람의 희생도 사고도 없이 잘 지나간 것과 같이 광주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한 문맥을 보면은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수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완전히 이쪽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나는 그게 무슨 뭐 순수 시민만 있었다고 전혀 생각 안 하는데 이쪽은 완전히 절대 선이고 저긴 절대 악이야.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든 시민이든 누구든 절대 선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국가가 필요한 상태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개념에서 대한민국의 그 흐름이 악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고 실제로 그 문맥을 보면. 그렇죠. 그래서 내가 묻고 싶은 게 오케이 문재인 당신의 도덕 감정이 그렇게 선하게 명확해 그러면은 국가가 악이라고 생각한다면 휴전선 북쪽의 김일성 영생교야말로 정말 악이네. 근데 왜 휴전선 북쪽에 대해서는 그렇게 끼고 돌아? 근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인권과 대한민국의 민주화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거는 휴전선에서 끝나죠. 끝나죠. 그 개념은 끝나고 휴전선 북쪽은 악마의 체제. 김일성 체제. 영생교 오케이 빨아주는 걸로 끝나. 뭐 오케이면 좋은데 예. 그 이상의 또 빨아주는 거죠. 보호하고. 그런. 그러니까 이걸 옛날에 내가 기억하기로는 공지영 혹시 아니라면 나중에 저한테 메일 보내주세요. 공지영 트위터에 이걸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이 심리를. 어떻게? 본인의 말로. 공지영이 그때 뭐라 그랬냐면 트위터에서 대한민국 남쪽에 이제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뭐 북한 인권 같은 소리 하냐. 그럼 남쪽 문제도 제대로 하든지. 그렇지. 왜 북을 왜 옹호하고 보호해? 제가 참 민주화라고 하는 지금 그것도 민주화도 거의 성류가 아닙니까? 아무도 문제 제기를 못해요. 그런데 참 2019년 5월 7일 저기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의 저기 잘통이 아니라 청와대 지금 문재인 말씀에 그거보다 한 5배 6배 긴 또 부연 그걸 써가지고 한 말이 민주화는 국가 폭력에 대한 폭로에 있다. 민주화 운동은 국가 폭력을 폭로하고 저항하는 것이다. 그래서 광주 민주화와 촛불 민주화는 다시 연결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수산지. 촛불 혁명. 캔들라이트 레볼루션. 캔들라이트 레볼루션은 바로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부터 근데 정확하게 문재인 쪽이 그 감추고 있는 진실이 뭐냐? 캔들라이트 레볼루션은 조중동과 김무성, 유승민에 의한 혁명이에요. 그때 조중동의 신문과 종편이 나서서 제도권 상류층들이 나서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인격살인하지 않았다면 혁명이 그들이 말하는 게 혁명이라고 칭한다면 따옴표 그 혁명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면 탄핵도 안 일어났을 거고. 혁명가는 누구냐? 조선의 방 회장, 동아의 김 회장, 그 다음에 중앙의 홍 회장, 김무성,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혁명가요. 촛불 혁명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촛불 혁명을 그렇게 칭찬하고 싶으면 문재인 씨, 조선의 방 회장, 동아의 김 회장, 중앙의 홍 회장, 김무성, 유승민, 권선동, 그 다음에 김성태 이런 사람 불러가지고, 그래 고영태도 있네. 고영태 불러가지고 훈장 줘야 돼. 그게 촛불 혁명의 주역이요. 권한도 주고 권력도 주고. 권력도 쉐어링하고. 그래야죠. 뭐.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악마의 속삭임인가? 제가 보기에는 예.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요소를 살짝 틀어가지고 아주 그냥 표현상 표현상 그냥 아주 감동적으로 보이고 하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어떤 일을 한쪽은 순수선으로 만들고 한쪽은 악으로 만들고 흑백 논리를 만들어가는 읽고 나면은 흑백 논리가 다 이렇게 세뇌가 되는 착색이 되는 뇌수에.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건 지적 사기죠. 근데 이제 조금 이따 보면 그 45년에 53년 사이에 우리 선배 세대들 정말 개고생해서 그렇죠. 대한민국 만들어내고 6.25 남침을 이겨낸 걸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한 거 알아? 봤죠, 저도. 딱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알게마인의 사이팅에서는 분단의 역사는 보통 사람의 눈물과 피로 이루어져 있다. 거기도 들어가지만 6.25는 아니 근데 남침 말하자면 김일성이가 스탈린을 대리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남침을 한 전쟁 상태의 요소는 빼버린 겁니다. 전쟁에 대한 얘기는 없는 거야. 거죠. 분단해서 양쪽이 평화스럽게 교류하고 살면 좋아. 근데 그러려면 상대방이 자유민주주의와 세계 공정시장과 개인 존엄성을 인정하는 체제여야 돼요. 그렇죠. 체제의 동질성이 있어야 돼. 그리고 전쟁에 대한 책임이 규명돼야 돼. 우리의 분단의 역사는 다시 말하자면 6.25의 역사예요. 그렇죠. 6.25로 분단 구조가 딱 어떤 분단인지가 이게 정확하게 드러난 사건이라고.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그럼요. 한반도 수준에서 국제적으로. 분단을 얘기하면서 6.25를 얘기를 안 해? 근데 문재인 당시에는 저기 어디서 찜쪄 먹었나? 대한민국 역사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관점. 6.25를 얘기 안 하고 분단의 역사는 보통 사람의 피와 땀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무슨 지금 저기 동양그릇 앞에 놓고 지금 꿇어 앉아가지고 동양 받는 사람이에요, 문재인 씨. 당신 일국의 대통령이. 그 하나로 선배 세대 수십만이 죽어나가고 수백만의 삶이 파괴되고 대한민국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그걸 이김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생기고 국민다움이 확립된 사건이에요. 6.25가. 그리고 제도가 국가 안전하고 강력하고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6.25를 이김으로써 물리침으로써 그 스탈린과 모택동의 침공을 물리침으로써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얘기를 안 하고 분단은요. 나 진짜 구역질이 나가지고 아니 그렇게 장광설을 떠들면서 그 시절에 관한 얘기는 아예 언급을 안 하고 딱 6.25는 언급을 안 하고 분단의 역사는 보통 사람의 눈물과 피로 이루어져 있다는 짧은 문장 하나로 건너뛰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규정한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악랄해요. 악랄합니다. 악랄해요. 더 악랄한 게 또 하나 있죠. 예. 왜냐하면 그 프랑크푸르트 FAZ에서는 이데올로기로부터 이제는 해방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썼어. 분단이 난세였고 그 난세가 평화로 간다. 평화를 가야 된다. 그리고 평화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데올로기로부터 해방되어야 됩니다. 리베라치온 폰 저기 아이디올로기. 그 아이디올로기. 그렇죠.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영어로 liberation from
이데올로기 이렇게 된 게 이데올로기로부터 해방인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네. 김일성 영생교 이데올로기는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인류가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자유민주주의 개인존엄성 공정시장은 반공 분단이라는 이름으로 찍어가지고 이거 내다 버려야 되라고 얘기하고 무장해제를 얘기하고 이게 참 영생교 앞에 무장해제를 두고 이데올로기로부터 해방이라고 헛소리를 떠는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악마의 소리를 떠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아, 나 이제 자유민주주의 버려야 되고 개인 존엄성 없는 거고 네. 시장 공정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버려야 되고 네. 그리고 동일한 핏줄이니까 혈통 혈통 형을 혈통 동질성 동질성. 그래서 여기하고 평화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오해받을 수 있는 단어를 쿼터 해가지고 생명공동체라고 알게만 하는 자통에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없고. 그것에 대한 한글판에만 한글판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또 나중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판본이 두 개예요. 판본 두 개예요. 청와대에 걸린 한글 판본하고 네, 네. 알게마이너 자이통 판본이 달라. 그 얘기 나중에 하죠. 제가 어제 그 원판을 찾으려고 아무리 하다가 안 됐다가 구글링하는 조금 제조가 좀 필요해서 결국은 이제 청와대 그 전문을 쫙 다 읽으면서 정리를 했는데 지금 계속 이게 좀 교차가 돼요. 오늘 아침에 사실은 박식국께서 그한 30, 구글링을 한 30분 찾았어요. 근데 이제 너무 처음엔 청와대 판본하고 알게마이너 자이통 판본이 문양이 달라. 너무 달라서 또 다른 게 있는 줄 알고 찾았다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야. 그 얘기는 나중에 하자.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김일성 영생교는 오케이고 우리의 삶을 그리고 인류 보편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개인존엄성 공정시장 이거는 이데올로기 분단 이데올로기라는 이름으로 내다 버리는 거. 그렇죠. 이거를 문재인은 알게마이너 차이통의 용어 그 실린 개념으로 하면 이데올로기로부터의 해방. 리버라치옹 폰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영어로 하면 liberation from ideologies. 네. 그렇게 표현을 해놨다고. 그러면 김일성 영생교 앞에 무장해제하고 집단 자살하자라는 얘기. 오대양 대자예요. 오대양 아가동산.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더러. 더 이상 무고한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 뜻에 의하지 않고 국가의 폭력으로부터 압박받지 않고 전쟁으로부터 희생을 당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두 사람이 같이 동의한 게 이건 악마의 속삭입니다. 네,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언어 차이, 뉘앙스 차이 이런 부분을 싹 포장을 하면서 교묘하게 표장을 하고 오죽했으면은 그 FAZ 독일의 실은 원고의 불량하고 거기에 장문 기고를 했다라고 한 거하고 조금 이따 얘기하자고. 그거 나온 김에 그거 이야기 좀 많이 해줘야 돼. 그게 거의 한 5배 이상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알게마이너 차이통의 기고문이라고 청와대 사이트에 올려 있는 한글 텍스트하고 실제로 알게마이너 차이통에 게재된 텍스트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번역은 해줘야죠. 분량이 너더 빼. 원문을 놔줘야죠. 그러니까 원문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원문은 없는 거죠. 기고문이라 그러면 게재된 게 기고문이에요. 그렇죠. 게재된 게 기고문이죠. 그러니까 꼭 이런 식으로는 변명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이렇게 길게 써서 알게마이너 차이통에 보냈는데 알게마이너 통에 이거저거 다 털고 요것만 썼다. 그렇죠. 그렇게 그러려면 그러면 거기다가 알게마이너 차이통 버전을 실어주고 자기들이 원래 의도했던 기고문은 이거다라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한글로는 이만한 분량의 헛소리 잔뜩 얼마나 헛소리를 주워 삼겼냐면 알게마이너 차이통엔 언급도 안 된 존 듀이 미국 철학자. 그다음에 중국의 사마천, 중국의 손자. 알게마이너 차이통에 그 언급도 안 돼 있어. 그 알게마이너 차이통 버전에는 한글 버전엔 그거 언급돼서 온갖 유식한 척 다 떨고 야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로 이제 세계적 정치 철학자의 반열에 드시었도다 라는 인상을 연출했단 말이야. 야 그거 보고 내가 이 자들은 국민을 뭘로 하나. 농단시키죠. 의식동단이. 이게 얼마나 무식하냐면 문재인 진영에 있는 사람들 잘 들어두세요.
알게마이너 차이퉁 내가 그거 구글링해서 찾아낼 때 알게마이너 차이퉁이라는 영어 문장하고 영어 그 스펠링하고 딱 한 단어 갖고 찾아냈어요. 지트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그래 독일어 문장이 쫙 나왔을 거 그렇죠. 아니야. 네. 근데 제가 독일어 뭐 사전 찾아서 봐야 돼. 끔찍한 짓을 제가 왜 해? 그렇죠. 네. 쫙 긁어서 복사해서 구글 번역기에 놓고 돌려버려요. 그러면 영어와 프랑스어, 독일어와 프랑스, 특히 독일어와 영어, 특히 독일어와 영어는요 어족이 같아요. 정말 형제 언어예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영국에 가서요 시골 마을에 가서 딱 말하는 거 듣잖아요. 독일 와 있는 것. 독일어 같이 들려요. 그럴 수 있어요. 진짜로. 예를 들어서 글렌피디 영국 스코틀랜드 술 유명하잖아. 뭐 좀 유명하죠. 그게 사스무슨 같쯤 돼. 예. 그거 독일어랑 말이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독일어의 father 그러면 영어로 father. 예. 독일어의 mutter 그럼 영어로 mother. mother. 예. 거의 같다니까 이게 맞죠? 거의 그게 같아요. 왜 그러면 앵글로색슨이 독일 지방에서 이주해 왔잖아. 그렇죠. 1500년 전에.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아니 사람들이 지금 청와대가 사람들을 바보로 보는데 알게마이너 차이퉁 원문 그냥 찾아내서 그 지트 코리아라는 단어 하나만 알면 찾는 거예요. 사우스 코리아. 찾아낸 다음에 그거를 독일어 원문을 복사해서 구글 번역기에 넣고서 돌려버리면 100% 정확한 영어가 나온다. 영문이 나와버려요. 그럼 쉽게 읽거든 그 다음에. 그리고 그걸 다 같이 넣어놔야죠. 오케이. 자, 그건 우리가 그 평화파리 하면서 민족파리 하면서 이러면서 북으로만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북은 그 정말 상상을 불허하는 전 세계인들이 전체주의 사교 노예 국가인데 우리 남쪽이 이데올로기를 탈각을 시키고 저쪽을 민족, 혈연 이런 방식으로 다 포장을 해서 반외세 그다음에 냉전을 만든 국가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고 거기에 대해서 자주를 이야기를 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행복과 평범한 사람들의 그 평화와 이런 걸 주장을 해요. 그러려면은 이거는 그냥 의상으로 보면은 그럴 그냥 유토피아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소프트하게 들려. 소프트하게 들려. 예. 근데 실제 내용을 보면 일단은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집니다. 국가 없는 시민이 존재하지 않아. 근데 실제로 자기들이 하는 거는 국가 권력 장악해서 국가 폭력을 행사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떠들기는 국가는 악이라고 떠들면서. 떠들면서 가장 악마적인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지. 지금 치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문제가 우리한테 지금 다가와 버렸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용어 중에 하나가 정말 이제 구체적으로 개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한글판에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 연설 거기에 보면은 FAZ 기고문 이렇게 해서 나오면은 거기에 콧된 마크를 이게 코테이션을 해가지고 생명 공동체라고 하는 남과 북은 생명 공동체다. 그게 핵심 키워드로 바뀌었는데 딱 바뀌었는데 알게마이너 차이퉁에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걸 잘못 들으면 왜냐하면 독일에서 생명 공동체를 하면 한 세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그냥 레벤스 커뮤니티. 레벤스 게마인샤프트. 그렇게 되지. 그럼 이게 이제 말하는 생활 혹은 생명 공동체. 예. 그럼 두 번째는 블라드 게마인샤프트 해가지고 블라드 블러드 커뮤니티. 그러니까 블루트 게마인샤프트. 그러니까 혈통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끼리. 피의 공동체죠. 그다음 세 번째 그냥 그걸 막 우리 이야기하면 그냥 종족적 공동체, 에스닉 커뮤니티. 뭐 이렇게 한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그 중에서 나시오날 게마인샤프트가 게마인샤프트. 그게 이제 대개 혹은 포크 게마인샤프트가 되는 거예요. 포크 게마인샤프트. 포크라든지 뭐 그다음에 그 에스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래도 다 아니야. 나치가 키운 자동차 공장이 폭스바겐이잖아.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한테 포크라 그러면 민족 에스닉을 그게 이제 독일이 집체적인 차원에서 민족주의를 집체화시키고 그것이
블러드 게마인사십터. 그러니까 말하자면 블러드, 그러니까 피의 공동체로 되면서부터 혈통 공동체로 되면서부터 아리안과 유태, 그러니까 아리안의 바이러스로서 유태인과 슬라브인이 적절 설정이 예. 되고 천만의 할로카스트가 나옵니다. 아니에요. 슬라브인까지 하면 약 1,600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유태인만 600만. 600만이고 근데 산재에 있던 유태인들까지 다 합하면은 1,000만이 넘는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이제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자칫 만약에 프랑크푸르트에 그걸 실었다고 알게마인에 자퉁에 실었으면 실었으면 이거는 이거는 나치 용어화돼요. 문재인 정부가 지금 나치 정부인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확대 해석될 수 있는 그렇게 좀 쉽지 그랬어? 그렇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한글 버전에 있는 생명 공동체라는 그 단어를 독일어로 옮겨서 레벤스 게마인샤프트 혹은 포크 게마인샤프트 혹은 블루트 게마인샤프트 이렇게 옮기면 그러니까 생명 공동체 그 다음에 저기 뭐죠? 종족 공동체, 저기 뭐야 혈통 공동체, 그 다음에 민족 공동체 네. 이렇게 옮기면 이거는 나치 구호가 돼요. 그렇죠. 그럼 나치가 예를 들면 나치가 그 동구를 침공을 할 때 서유럽을 침공을 할 때 레벤스라움을 주장했잖아. 그래서 생명 공간. 국가가 시민들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 정당한 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 군대. 그게 교도소. 교도소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건데 그것이 악이라고 하는 거지. 일정한 문재인 사태가 주장이. 발생했을 때 그 소위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필요 불가결한 폭력이죠. 폭력이죠. 그리고 그건 정당해요. 예. 막스 그래서 우리가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거지. 구성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나치가 말하자면은 거대한 폭력체로서 말하자면은 단순한 유태인을 죽인 것뿐만 아니라 세계사의 그 악마적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것이 출발하는 게 바로 생명 공동체의 키워드로부터 출발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알게마인에 자퉁에 또 빠져 있어. 빠져 있어. 며칠 전에 고든 창이 와서 대개 민주주의가 위기가 올 때는 밖에서 외부적인 아니면 경제적인 이런 건데 예. 내부로부터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다. 대통령이 앞장서고 있다라고 하얏트에서 그저께 그렇게 떠들었지. 고든창이. 그래서 이게 정말 집요하게 소위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빼는 작업을 하고 국가를 해체하고 그 다음에 권력 체제의 구성 원리를 예컨대 체크앤밸런스에서 권력 집중으로 바꾸기도 하고 유사전체주의적인 여러 가지 기도가 있고 하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뼈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급하면은 이제 문정권이 이렇게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이게 추팅이죠. 사기죠 네. 조그마한 단문 몇 개 하고 장문으로 해가지고 자 독일의 알게마인에 자퉁 판본과 한글 판본이 다르고 한글 판본은 알게마인에 자퉁 판본보다 서너 배 분량에다가 온갖 잘난 채 다 집어넣어 그리고 놔놓고 굉장히 악의적이고 악마적인 개념들이 들어가 있어요. 참 우리가 초기에 산업화를 시작을 할 때 누구가 어느 국가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차관을 안 줬죠. 차관도 안 주고. 못 주지. 신용이 없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젊은 지식인들, 간호원, 그다음에 광산에 간 사람들 대부분 대졸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사람을 소위 말하자면은 광부로 쓰세요. 간호원으로 쓰세요. 해갖고 인력 수출을 했죠. 인력 수출을 보정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차관을 끌었죠. 차관을 끌었죠. 근데 이건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근데 독일 신문에 가서 생 거짓말로 한글본과 독일어본이 다른 걸로 글 써놓고서 한글에서는 청와대 게시판에 낯짝 두껍게 제가 진짜 낯짝 두껍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같이 일하는 친구들한테 부탁했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비판하니까 청와대 게시판이 바뀔 것 같아. 앞으로 내용이. 그럴까요? 알게마인에 자퉁 원본대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스크린샷 다 떠놓고 텍스트 다 출력해놔. 맞아요. 그래. 지금 다 끝나 있을 거예요. 이거 뭐 사기꾼 문서변조 일종의. 문서변조죠. 공식문조. 아니 변조라고. 사문서 변조에 사문서 변조.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모르서 법률적으로
정확히 해석하면 그럴 수도 있죠. 사문서 변조죠. 알게마이너 사이퉁에 걸린 문서와 그 기고문과 그 기고문이지. 누가 기고문이라 그럴 때 내가 기고한 원고를 기고문이라 그래요. 그렇죠. 신문에 걸린 문서가 기고문 아니요. 그렇죠. 그 기고문과 그 기고문이랍시고 한글로 써놓은 청와대에 걸린 기고문이 다르니 버전이 이건 사문서 변조네. 자기 사문서를 자기가 그럴 바꿔. 겁니다 아마. 우리가 나 이런 경우는 처음 봐. 남의 사문서를 변조하는 건 맞는데. 이런 장문을 기고를 했는데 그래서 그걸 기고문이라 하고 알게마이너 통해서 나온 짧은 그거는 게재문이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두 개를 다 실어줘야지. 그걸 다 실어야죠. 그래 우리는 이렇게 기고했는데 이게 알게마이너 사이퉁. 근데 나는 그 말도 안 믿어지는 게 그게 옵에드 아니에요. 옵에드. 예. 옵에드라는 거는 이제 외부 사람들의 기고를 봤는데 예. 보통 그 분량이 길어봐야 A4 한 장 반 두 장이에요. 예. 근데 알게마이너 사이퉁 분량은 A4 약 두 장에 가까워. 예. 근데 청와대 건 A4 열 장이요. 8장 10장인데.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로 기고했다 그러면 너희 지금 알게마이너 사이퉁에 전면 광고 샀냐? 아니면 말이 안 돼. 알게마이너 사이퉁이 어떤 미친 사람이 어떤 미친 사람이 A4 10장짜리 오베드를 보내냐고. 세계 12, 11위 국력을 가진 국가의 대통령이 기고를 했는데 뭐 돈을 주면 좋아요. 돈은 받더라도 그거는 가감 없이 그리고 정확한 번역으로 전문을 실어주는 게 그게 그러니까 최소한 대한민국의 짜이퉁 버전을 버전을 그럼 그렇게 하는 게 맞죠. 맞지. 그거는 딱 거기에 감춰두고 자기들이 여기서 분칠한 한글 버전 이만큼 긴 거 짜이퉁 버전보다 한 서너 배 긴 거 실어놨으니 이건 나는 사문서 위조도 이런 경우는 처음 거기 봐. 여러 가지 어문이 가니까 그건 정확히 좀 해야 돼요. 남의 사문서를 위조해서 이익을 누리는 경우는 내가 많이 봤는데 네. 이건 자기 문서를 자기가 위조하면 셀프치칭이네. 다 별 희한한 꼴 다 와. 그러니까 이게 시중에서 사람들이 힘이 빠지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무슨 일을 하는데 앞뒤가 안 맞아요. 그리고 그 앞뒤가 안 맞다고 나는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이제 분노와 증오가 막. 근데 허허 하는데 찬찬히 들여다보면은 이게 악마적인 의도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그런 지금 급하게 된 사정을 아니 오죽 급하면 지금 이러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자기 사문서 위조를 하냐고. 그리고 셀프 사문서 위조야. 너무 급하게 됐죠. 지금 미중 전쟁이 지금 원래는 뭐 우리가 예상을 했듯이 지금 평양부터 먼저 정리가 되고 중국은 시간을 두고 조금 협상도 해가면서 이렇게 말하자면은 길들이기를 하려고 한다고 우리도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이거 아니고 뭐 우리 저 남쪽도 아니고 우리 저 대한민국도 아니고 지금 중국 즉 말하자면 베이징이 먼저 자빠지는 수도 있어. 베이징과 말하자면은 이제 완전히 정면 전투를 물론 경제적인 능력입니다만은 근데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났죠. 그 암스라고 ARM이라고 보통은 암이라고 읽어요. 저기서는. 그래서 이제 영국의 말하자면 컴퓨터 칩 설계 업체죠. 가장 아무도 소유하지 않는 지재권을 가지고 있고 지금 5G나 핸드폰에 혹은 컴퓨터의 중요한 설계 회사이에요. 예, 제가 그거 좀 설명드릴게요. 제가 그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 칩을 만들려면 칩을 전체를 디자인. 칩이라는 건 결국 인간의 머릿 속에 돌아가는 로직을 그렇죠. 수학적 로직, 철학적 로직을 논리를 하드웨어로 구현한 거예요. 회로로. 그게 칩이거든. 그렇죠. 그러면 그 로직을 가지고 그 로직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지적재산권이 영어로 intellectual property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intellectual I, 재산권 P. 그래서 이거를 그 바닥에서는 IP 하우스라고 불러요. IP 하우스. 그러니까 칩에 대한 칩 설계에 관한 지재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참 많이 배웁니다, 박선배한테. 네. 그러니까 칩을 제조를 하려면 칩을 삼성이 만약에 프로세서를 제조한다. 삼성이 무슨 통신용 칩을 제조한다. 그러면 삼성이 밑바닥서부터 위까지 다 자기가 로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IP 하우스에서 이거 사고 저 IP 하우스에서 뭐 사고 해서 IP 하우스에서 한 대여섯 개에서 지재권을
라이센싱을 받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칩을 만들어요. 그러면 전 세계 IP 하우스 중에 왕좌가 누구냐? ARM입니다. 거의 뭐 2등도 없을 정도의 왕자입니다. 예. 지배적 암이라 그러면요. 그래서 특히 이 이제 좀 그러니까 프로세서 계산하는 방식의 여러 가지 계산 방식을 칩에 구현하는 그 로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유명한 게 리스크 방식이 RISC 리스크 방식 프로세서를 중심으로 한 지재권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는 회사예요. 거기가 오늘 말씀하신 대로 화웨이한테 나는 너희한테 안 주겠다. 라이센싱 안 주겠다. 안 주겠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화웨이 보고 너희 칩 만들지 말라 이죠. 그러면 이제 시진핑의 야무진 꿈이 실현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져 버렸네.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시진핑의 국내적인 국제적인 도발이라고 하는 거는 디지털이라고 하는 수단을 가지고 뭐 좀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디지털 토탈리타리언이즘이고 그것도 반동적인 방식으로 갔는데 안쪽으로는 내부적으로는 그 문제가 되면 화웨이라고 하는 첨단 기업의 소위 말하자면은 5G 프로젝트를 넘어서는 중국의 중요한 디지털 그 컨트롤 이 파워가 확 떨어진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말씀해요. 암 설계의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인텔보다 처리 속도는 낮아요. 예. 근데 저전력이고요. 그러니까 전력 소모가 작고 열이 안 나.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모바일 기기에 들어가는 칩들은 전부 암 설계를 써야 돼요. 혹은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거 전부 암 설계 써요. 그럼 인텔도 이미 스톱했잖아요. 인텔은 어디까지 속았는지 모르겠다. 그때 퀄컴을 인텔로 잘못 말할 수 있었어요. 아, 인텔 나도 확인했어요. 예. 근데 인텔도 근데 인텔은 통신 장비에는 많이 안 써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별로 모바일도 많이 안 써요. 그러니까 인텔은 방식이 열이 많이 나고 전력을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이제 왜 5G하고 이런 여러 가지 국제적인 문제가 나느냐 하면은 뭐 자국의 여러 가지 산업과 관련된 건데 이게 딴 게 아니고 중국이 소위 말하면 군수, 군사, 그 다음에 정보 기밀 모든 부분에 화웨이의 5G 프로젝트가 다 감시 통제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금 방향이 세팅이 되고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절연하지 않으면은 말하자면은 글로벌 오해니언 월드가 글로벌 동물농장. 동물농장이 생기는 거예요. 중국 동물농장 확대해서 그래서 그냥 이건 무슨 중국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산업 주권 뭐 이런 걸 미국이 지금 뭐 응징하는 거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고 인류 전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걸려 있죠. 근본적인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이런 싸움이 벌어졌고 이 싸움의 그 뭐야 결과는 거의 자명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도 오늘 약간 충격 먹거든. 암 라이센싱 안 한단 말도 충격을 먹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들한테 안 알려져 있지만 예를 들어서 칩을 옛날에 불과 한 10여 년 전까지 제일 많이 만든 회사 중에 하나가 IBM이에요. IBM 칩은 IBM 메인프레임만 쓰였어요. 바깥에는 안 팔았다. 안 팔았죠. 이렇게 큰 장비 회사들은 자기 칩을 만들어요. 그렇죠. 큰 회사들은 자기 칩을 아주 자기가 생각한 기능을 넣어서 만드는데 예를 들면 화웨이가 통신 장비에서는 어디를 잡아먹으려고 덤빈 거냐면 시스코라고요. 시스코. 유명한 통신 장비 회사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스코가 어떤 회사인 줄 알아요? 또 좀 회사 사명이 어디서 나온지 알아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샌프란시스코. 아, 샌프란시스코. 오케이. 그게 버클리인가 스탠포드에서 히피족이랑 같이 놀던 젊은 부부가 젊은 부부가 이제 그 회사를 만들면서 야 우리 회사 이름 뭘로 할까 하다가 야 우리 샌프란시스코에서 하니까 시스코로 하자. 시스코가 된 거야. 그래서 그 시스코의 마크가 금문교잖아요. 금문교 실루엣이에요. 우리 그럼 자세히 못 보는데. 그러니까 나는 인생에 도움 안 되는 것만 알아. 아니야. 그런데 들어보죠. 이 시스코가 자기 칩을 만들어요. 그리고 시스코가 좋은 장비 만들죠. 그 화웨이가 저가 장비로 시스코를 쓸어버린 거라고 이게. 그리고 이제 그 5G 모바일 단말기,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이제 삼성과 애플을 따라잡겠다고 치고 올라가겠다고 쭉 올라오고 있었는데 이 화웨이 보고 너 칩 못 써.
너 구글 안드로이드 못 써. 그 얘기는 너 문 닫아라 이 소리야. 그렇죠. 회사 문 닫아라. 자, 그래서 이제 서로간이 시진핑이 과연 권자를 오래 못 버틸 것 같은데 어디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뭐 히토를 가지고 뭐 공갈을 하고 뭐 그러는데 그건 아주 그냥 무협지 수준이고. 무협지 수준이야. 어제 그제 저기 예. 우리 박주필이 말씀하셨는데 예. 이 화웨이 문제는 배넌이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배넌이 화웨이 5G 프로젝트와 그에 대한 통제 이거는 미국이 중국에 가하는 무역 압력보다도 10배 더 중요하고 효과가 있을 거다. 그거 아세요? 그거 화웨이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며칠 날 사인된 줄 알아? 언제 됐어요? 굉장히 기분 좋은 날 사인된 거예요. 5월 16일, 5.16. 그래요. 네. 대한민국에서 1961년에 5.16이 일어났듯이 이 화웨이를 때려잡거나 중국 기업을 타겟팅해서 때려잡을 수 있는 행정명령이 서명된 날이 5.16입니다. 박수 쳐야 되겠네요. 트럼프가 그거 알고 그날 사인했는지 근데 모르겠는데 그게 우리 지금 저기 제도권이나 역사의 우연이죠. 언론 쪽에서 이런 부분이 심층적으로 좀 취재가 돼서 얘기가 돼야죠. 인간들 한심하지. 음. 예. 자, 그럼 뭐- 그런데 우리도 한번 신한반도 정치 체제를 얘기해 보자고. 뭘로 정리하시겠어? 오케이, 문재인 씨, 당신은 당신 스타일로 해봐. 우리 자유 시민은 우리의 신한반도 정치 체제를 선언할게. 첫째, 개인 존엄성과 개인의 독립성과 자유, 평등이 보장이 되고 시장이 공정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행동은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 되는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그때 법률 앞에 평등이죠, 평등. 그렇죠. 법률 앞에 재산의 평등이 재산 아니고. 평등이 아니고. 자, 그런 게 인류사의 문명입니다. 우리는 문명과 진보를 추구해요. 지금까지 자본주의 진영으로 매도된 소위 선진 지역은 주권, 국가의 주권과 개인의 자유와 그 다음에 이 개방의 진화와 진보가 보장이 된 문명 세계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저 부분은 네. 북한 해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조선, 자유북한의 건국. 건국이죠. 해방과 건국. 그리고 우리 능력이 모자라면은 지금 북한 미국이 그렇게 뭐 정리가 되고 하면은 최소한 저쪽에서도 우리하고 정상적인 이 문명에 합류하는 정상국가 자유 체제가 되어야 되고 남북한이 동일한 체제로서 동질적 체제. 동질적 체제. 그러니까 동일한 아니고 동질적 체제로서 그 뭐 공존이 되든 통일이 되든 체제 통일. 체제 통일이 체제 동질화. 체제 동질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그 자유민주주의와 공정시장과 개인 존엄성. 그렇죠. 그리고 법에 의한 지배. 예. 그런 게 북의 자유조선이 들어와야 된다. 자유북한이.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정치, 우리의 신한반도 체제는. 신한반도 체제는 이 두 가지는 아마 그다음에 동아시아 전체에 대해서 중국이나 동아시아 우리가 세계사에서 지금 사실 모델 국가로 기적적인 번영을 이룬 국가고 지금 약간의 시련기에 있습니다만은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한반도의 1체제 2국가가 되든 1체제 1국가가 되든 한반도의 자유민주 체제가 남북공이 세팅이 되면은 이거는 동아시아 전체 특히 중국에 대한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동아시아 전체가 자유 체제로 점진적으로 이동하는 혹은 급속히 전환하는 그게 그런 충격이 됩니다. 우남의 아이디어잖아. 그렇죠. 그게 바로 예. 이게 바로 3.1운동 선언문에 나타난 생각이고 그렇죠. 1941년에 나온 우남의 우남의 그 재팬 인사이드 아웃 인사이드 아웃. 일본의 그렇죠. 가면을 벗기다에 그렇죠. 나오는 게 이 얘기거든. 뭐냐면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시장과 개인 존엄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그렇죠. 동아시아가 안정화되고 번영된다. 그렇죠. 자주, 독립, 자유, 재산권, 인도, 평화, 공존.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우남의 게임 안에서 나 참 이 양반 진짜 짓궂고 기분 나빠. 내가 잘났다고 아무리 날 때봐야 우남의 손바닥 안에서 그 이제 뭐 놀고 있는 거예요. 지력, 할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지력이든 행동력이든
사실은 거의 초인에 가까웠죠. 초인이죠. 초인이에요. 초인 맞습니다. 초인이고 네. 정말로 제가 좀 고백을 하면 제가 뭐 가끔 이렇게 울컥할 때가 있는데 감정적으로 확 근데 그날 아무 그런 게 없었는데 그 이화장의 그 우남 인수 박사 있는 그 집에 가서 응접실에서 기다리는데 마루 대책인데 네. 우남 사진이 네. 옆에 걸 혼자서 기다리다가 한 5분 울었다니까 사진 딱 보는 순간 왜 이렇게 눈물이 나? 우리 저 백모 박성희 씨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보증할게요. 아니 오해도 많은데 왜 나보고 뭐 빨갱이라고? 나는 공산당 맞아. 나는 지식공산당이야. 성격이 나는 성격 XX 같다던 분 성격 혜택들 같은 그런 오해가 내 지네요. 네, 지네요. 우리 시청 기자님들한테 조금 사적 이야기를 했는데 예. 하여튼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통령이든 예. 이제 국가 책임을 진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 예. 겉으로는 참 수준도 없고 그렇게 보이지만 그 뒤에를 천천히 살펴보면은 너무나 의도의 그 폭압성, 악마성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기에 쭉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제가 너무 흥분한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광주 문제가 너무 민감해서 제가 오늘 조 박사님 말을 중간에 많이 끊었습니다. 아닙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 근데 그쪽은 제가 조금 마음 아니, 저도 뭐 기억은 났는데 아주 뭐 예. 상세하게 하는 건 아니죠. 예.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